자, 최근에 일본의 전설적인 만화 작가인 토리야마 아키라 작가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특히 드래곤볼의 작가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자, 만화 드래곤볼은 2024년 현 시점에서는 수십 년이 지난 옛날 만화지만 지금 봐도 정말로 재미있고 시대를 앞서간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때 당시에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때 일본 출판업계 전반을 먹여 살리기도 했었고요. 회사의 운명을 바꿔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거 당시에 이제 만화 작가님이 드래곤볼 만화를 적당한 시점에서 그 연재를 작품을 종료하려고 하니까 당시 일본에서 이제 문화부 차관이 직접 이렇게 집에까지 찾아와가지고 부디 스토리 연재를 조금만 더 길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애골복걸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전설적인 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자, 일본 만화책이 해외에서 많이 팔리고 수출이 잘 되고 이러면은 뭐 국가적인 이미지에도 좋고 문화의 수출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리고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했던 거겠죠. 뭐 워낙에 그러니까 저 드래곤볼이 옛날에 그 당시에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던 작품입니다.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 만화를 보면은 여러분들 뭐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나오죠. 초사이어인이 나오고 막 장풍이 터지고 막 핵무기만큼 강력하죠. 그래갖고 흥미로운 만화적인 연출과 주인공이 뭔가 파격적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파워업을 한 뒤에 강력한 악당을 물리친다라는 어떤 그러니까 이쪽 장르 스토리에 있어서는 정말로 그러니까 혁신적인 방향을 제시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월 8일 오늘자 뉴스로 일본의 유명한 만화 작가 토리야마 아키라님이 이렇게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드래곤볼의 성공으로 재산도 기본 수천억 원 이상으로 엄청나다라고 들었는데 뭐 인터넷에 보니까 카더라가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수천억 단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엄청나게 이렇게 또 상업적으로도 성공을 하신 분인데 안타깝죠. 1955년생 만 68세의 나이였다라고 합니다. 생일은 안 지났던 거죠, 올해. 자, 요즘 기준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는 절대로 많은 나이는 아니고 또 무엇보다 본인은 거대한 성공도 읽었기 때문에 아직 한창 이제 인생을 즐기고 여행도 다니고 가족들과 함께 해야 되는 그런 나이인데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가지고 최근에 토리야마 아키라 스튜디오 측에서 공식 입장문이 나왔는데요. 주요 부분들을 어떤 우리가 좀 요약을 해보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일본 현지 외신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은 토리야마 아키라 작가가 이미 지난 3월 1일에 어떤 급성 경막 하혈종이라는 우리한테는 조금 생소합니다. 이제 그런 것으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3월 8일 오늘 뒤늦게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나온 거라고 해요. 자, 토리야마 아키라 스튜디오 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하던 일도 있었고 아직까지도 이루고 싶은 일들이 많았을 것인데 정말로 안타깝다. 토리야마 아키라 작가는 전 세계 팬들이 지지를 해준 덕분에 45년이 넘게 창작 활동을 계속할 수가 있었다. 앞으로도 그의 작품 세계가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한다. 가까운 친척들끼리 조용하게 고인을 보내기로 했다. 떠나보내기로 했다. 평온하기를 원하는 고인의 뜻에 따라서 뭐 조문, 분향, 헌화 같은 이런 이제 커다란 어떤 장례식은 사양한다. 뭐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한 개인으로서 그렇죠. 정말로 그 수천억 원이 넘는 재산에 정말로 인생에 이룰 거를 다 이룬 저런 분들도 저렇게 갑자기 한순간에 가는 거를 보면은 참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걸 느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고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인간은 그래도 지능이 있으니까 각자 저마다 참 꿈도 많고 희망도 많고 욕심도 솔직히 우리가 바다를 메울 것처럼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상 우리 인생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엄청난 뭔가가 올 거라고 믿고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젊은 분들일수록 특히 그게 많겠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저런 사례를 보면은 건강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인간의 삶이라는 게 야, 거대하게 성공을 이룬 사람도 진짜 참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구나. 뭐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겸손함 그리고 덤덤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도 결국 이제 자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지구 생태계의 일부일 뿐이구나 이런 거를 참 이런 어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인들이 쓰러지는 걸 볼 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에는 보니까 주인공이 없더라고요. 주인공이 없습니다. 그 구독자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건강 검진 같은 것도 젊다고 방심하지 말고 한 30대 정도만 되셨으면 꼭 제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드래곤볼의 작가 토리야마 아키라는 한때 일본에서 만화 작가로서는 최초로 개인 납세 금액이 상위 10명에 들어간 적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만화 작가님에 대한 최고의 존중은 이제 작가님은 떠났습니다만 작가님에 대한 최고의 존중은 아마도 우리 같은 팬들이 그의 작품을 기억해 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도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 드래곤볼을 정말로 재미있게 본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친구 집에 이게 전집이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좀 이렇게 시간이 좀 너무 이렇게 길게 끌리는 애니메이션보다는 만화책을 정말로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원래 이 드래곤볼은 초창기에는 가벼운 모험물의 느낌의 컨셉트로 가볍게 라이트하게 시작이 됐었습니다. 초반에는 작품의 분위기가 중후반부하고 좀 달랐어요. 작가의 다른 작품인 닥터 슬럼프도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일부분 이제 전부 다 보진 못했고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약간 근미래를 배경으로 합니다. 미래가 배경인데 액션이 있기는 하지만 만화 초반에는 이게 이제 조금 코미디한 분위기였습니다. 조그만한 캡슐 안에 뭐 집이나 자동차, 경비행기를 막 넣고 다닐 수가 있고요. 근데 그게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땅에다가 이렇게 톡 던지면은 펑 하면서 캡슐이 커지면은 이제 유용한 자동차도 나오고 비행기도 나오고 막 그래요. 이런 이제 공상과학적인 요소들이 있었고요. 뭐 나중엔 주인공들이 막 초인이 돼가지고 막 자기들이 비행기보다 더 빠르게 날아다닙니다만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주인공들이 그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주황색의 드래곤볼 7개를 모으면은 커다란 용신이 나타나가지고 뭐 소원을 뭐든지 들어주는 어떤 그런 컨셉의 만화였습니다. 참 재미있고 귀엽고 동화 같은 설정이죠. 뭐 저러다가 나중에 가가지고는 주인공들이 그런데 이제 뭐 완전히 이렇게 초인이 되어버려가지고 사실상 이제 드래곤볼들을 자기들이 거의 반 독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자유자재로 저거를 다루면서 막 소원을 남발을 하게 되는데 뭐 물론 근데 그 웃자고 하는 소리고 물론 이제 세상에 이로운 좋은 방향으로 주인공들이 저거를 쓰기는 합니다. 뭐 이제 나쁜 강력한 나쁜 악당들한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막 되살려내고 그래요.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요 정도로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은 그 뭐 마블에서 만든 어떤 영화에 보면은 그 왜 보라색 피부의 강력한 악당 뭐 타노스가 등장을 해가지고 뭐 전 우주의 절반을 학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드래곤볼 세계관에서는 뭐 드래곤볼을 통해 가지고 뭐 이제 죽은 악당들한테 죽은 지구인들을 뭐 되살려 달라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래가지고 뭐 완전히 이렇게 뭐 세상의 인과율을 바꿔버리고 하더라고요. 적당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렇게 가다가 나중에 이제 스토리가 사이어인 편으로 가게 되면서 주인공 손오공의 혈통이 외계인이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그렇게 신체가 튼튼했고 모험을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끝도 없이 강해질 수가 있었구나 어떤 당위성이 부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만화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서 본격적인 전투 만화로 장르를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 10대 소년 팬들의 취향을 저격하게 되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평가를 해보자면은 드래곤볼은 어떤 정지되어 있는 그림 만화책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한번 보시면은 작가가 그림 실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인체를 깔끔하게 정말 잘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만화책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처럼 역동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작가분이 실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복잡한 상황에서도 펜선이 되게 깔끔하게 눈에 들어오고 또 역동적인 액션 상황들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누가 누구를 어떻게 때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액션 만화가 눈에 들어옵니다. 구도를 굉장히 잘 잡아요. 요즘 우리나라 웹툰 시장의 뭐 성장을 하는 거는 물론 좋은 일인데 일본 만화책들을 보다가 우리나라 웹툰 시장에 좀 상당수 작품들을 보면은 인체를 그리거나 뭐 표정을 묘사하거나 액션을 묘사할 때 사람들이 어떤 그런 그림의 기초가 안 되어 있는 작가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등장인물들 간의 어떤 키라든지 묘사도 들쭉날쭉하고 인체가 좀 어색해지기도 하고 표정이 어색해지기도 하고 사실 이 그림의 기초가 안 되어 있는 작가들이 우리나라에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소설 작가도 아니고 만화 작가가 자기가 원하는 그림 장면을 능숙하게 묘사하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조금 아쉬운 문제가 있죠. 열심히 또 그림을 그린다라고는 그렸는데 그 만화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보면은 방금 전에 봤던 장면과 다음 장면들이 제대로 매끄럽게 이어지지를 않는다든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눈에 안 들어온다든지 요즘 우리나라 만화를 보면은 사실 그런 것들이 사례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뭐 물론 이제 세계적으로 성공한 이런 작품하고 비교를 하는 거는 좀 너무하기는 한데 뭐 그런 관점은 아니었고요. 이제 그만큼 이런 드래곤볼 같은 작품이 굉장히 혁신적이었으며 그런 훌륭한 장점을 앞으로 우리나라의 또 어린 꿈나무, 만화 꿈나무들도 뭐 잘 배워나갔으면 좋겠다, 영감을 받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저 위에 보면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면 하나 캡처를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만화 후반부에 등장을 하는 곳인데 이제 주인공 손오공을 늘 질투하던 캐릭터 베지터라는 애가 있는데 이제 저 사람이 마인부라는 강력한 적과 싸울 때 이제 흠씬 두들겨 맞고 못 이깁니다. 그래갖고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그 강력한 적과 이제 대등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 주인공 손오공의 능력을 이제 가슴 깊이 진심으로 이제 친구로서 인정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감동 깊은 명장면입니다. 그 많은 남자분들이 저 장면을 이제 명장면이라고 손꼽는 그런 장면이에요.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도 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걸 볼 줄은 몰랐을 거라고, 그리고 또 저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걸 왜 사람들이 이제 명장면이라고 하는지 또 만화를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 뭐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일본의 문화부 차관님이 제발 연재를 더 해달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연장이 되고 연장이 되어서 나온 스토리인데도 이래 보면은 나름대로 완성도가 좋았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드래곤볼 만화 작가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님이 이렇게 세상을 돌아가셨습니다. 선생님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어린 시절에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자, 졸린 오후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그래도 벌써 금요일입니다. 힘내셔야죠. 자, 구독자 여러분들도 기분 좋은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